안녕하세요. 주름 피는 닥터 성원장입니다. 오늘도 역시 리프팅에 관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 따라 당연히 얼굴에서 신경 쓰이지 않는 부분은 없겠지만 특히나 눈 주변 부의 노화는 쉽게 눈에 띄기도 하고 피부나 근육층이 얇아서 다른 곳보다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눈 밑 처짐과 꺼짐 그리고 블룩함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을 모두 획일화된 리프팅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면 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화 과정에 따라 20대 분들의 경우 이렇게 탄력적인 눈밑을 갖고 있지만 나이가 듦에 따라서 피부가 탄력을 잃고 늘어지고 처지고 불룩해지는 모습을 같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밑이 불룩한 부분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불룩해진 눈밑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 처져 있는 피부나 근육을 좀 더 팽팽하게 당기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불룩한 모습인데도 그 아래쪽에 꺼진 부위가 너무 고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처럼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눈 밑에 탄력이 떨어지고 축 늘어진 이런 모습 자체를 리프팅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개선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렇기에 처짐이 양이 적은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만 가지고도 크게 개선될 분들과 눈밑 절개를 통해서 좀 더 피부와 근육을 물리적으로 당겨줘야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두 각각 다를 수 있고, 이 때문에 눈 주변부의 노화를 이제 개선하는 방법에 있어 나는 어떤 걸 해야 할까? 절개가 꼭 필요할까? 아니면 재배치만 가지고도 충분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일지 아니면 절개가 필요한 하안검일지 각각을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그 경계가 명확한, 이처럼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불룩한 눈밑이 있을 때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면 되겠고요. 이처럼 늘어짐이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절개를 통해서 이렇게 당겨주는 리프팅 하안검 방법을 쉽게 선택할 수 있을 텐데요.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 혹은 이제 왼쪽 얼굴의 연령대 그리고 오른쪽 얼굴의 연령대 분들의 사이 어딘가 중간 단계에 속한 그 대다수의 분들은 눈밑 지방 재배치만 가지고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나 같은 경우에는 눈밑 절개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눈밑의 탄력도도 다르고 피부의 처짐도 다르고 당겼을 때 회복되는 정도도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 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분의 경우 몇 가지 리프팅을 동시에 진행하긴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눈밑 부위의 처짐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에서 보이는 눈밑 지방 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고요. 눈 주변부의 전체적인 탄력이 떨어져서 그로 인한 처짐이 눈에 보이는 양상인데요. 이렇게 불룩해진 부위와 그 아래쪽에 선상으로 푹 꺼진 듯한 눈물 고랑이 우선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이 눈물 고랑에서 이어지는 바깥쪽으로도 강력한 인대 조직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불룩한 부분, 눈물고랑 부분, 꺼진 부분이죠. 그리고 그 꺼진 부분이 바깥쪽으로 이어진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부 결이 이렇게 늘어진 부분, 이런 모습 때문에 노화가 진행된 듯한 양상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입으로 풍선을 불어보면 처음에는 이제 바람이 잘 안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 그때부터 바람이 쉽게 들어가서 풍선이 잘 불리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눈밑 지방 역시 불룩해지기 시작했다는 말은 이제는 탄력을 잃어서 쉽게
부풀어지는 상태로 이제 변했다는 의미고, 이렇게 부풀어지게 되면 피부도 더 빨리 늘어나고 돌출된 눈밑지방 때문에 그 무게도 더 가중되어 눈 주변의 노화가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룩해진 눈밑지방이 관찰되는 시기가 된다면 가능한 빨리 이런 부분들을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처짐의 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눈밑 속눈썹 바로 아래 부위, 그러니까 이 부위의 절개를 통해 재배치도 해주고, 그리고 남아있는 피부와 근육을 이렇게 당겨주는 리프팅 하안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눈 밑에 피부 절개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점선으로 표시된 부위가 이제 눈 밑에 꺼져 있는 부위고요. 이 선들이 이제 피부 절개를 하는 부위입니다. 속눈썹 바로 밑을 따라서 쭉 진행하다가 눈꼬리 부위에서 살짝 꺾이는 모습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절개를 통해 아래쪽에서는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를 진행하고, 그 후에는 늘어진 근육과 피부 자체를 당겨서 눈꼬리 부위에, 피부와 근육을 당겨서 눈꼬리 부위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내부 구조를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실제로 눈물 고랑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푹 꺼져 있는 이 부분이죠. 오른쪽에서 이렇게 푹 꺼져 있는 부분은 실제로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두툼한 선이고요. 여기서는 두 개로 나뉘는 하얀 벽처럼 형성되어 있는데요. 콧대 옆, 그러니까 눈 안쪽 부위에서 바깥쪽으로 쭉 진하게 이어져 있는 부위, 굉장히 단단하고 질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뼈와 피부를 찰싹 달라붙게 만들어서 우리 눈에 좀 더 꺼져 보이게 만들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얗게 표시된 이 벽 같은 부분을 크게 두 부위로 나눠보면, 여기 이제 이 선을 기준으로 안쪽 부위와 바깥쪽 부위가 있게 되는데요. 안쪽 부위는 의학적으로 이제 티어 트루 리가먼트, 즉 눈물 고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깥쪽으로 쭉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는 부위는 눈 주변 유지인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인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관절 부위에 있는 인대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고, 얼굴 뼈와 겉에 있는 피부와 근육을 서로 이어주는, 그 연결해주면서 강하게 붙잡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주변 부위 피부나 근육이 처지게 되면 인대가 있는 부분은 많은 꺼짐을 유발하고 추후에 있을 이런 리프팅 과정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조물의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얼굴뼈와 피부 혹은 얼굴뼈와 근육 사이에서 이를 기둥처럼 강하게 이어주는 단단한 조직, 즉 인대들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보이는 이런 강한 벽 같은 인대들이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하고, 특히 눈밑 부위에서 이렇게 뼈와 근육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유지 인대들을 충분히 박리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준다면, 즉 눈밑 부위에 많은 유지 인대들을 세심하고 넓은 범위로 박리하고 나면 눈밑지방 재배치를 더욱 세밀하고 균등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후에 이제 단단한 경막으로 한 번 더 강화해 주면서 이 모든 과정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데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이게 눈밑 지방인데요. 이렇게 안쪽 부위도 있고 중간 부위, 또 중간 부위, 바깥쪽 부위, 그리고 가장 바깥쪽 부위에도 이렇게 지방들이 돌출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안쪽에 충분한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불룩해진 눈밑 지방을 억지로 이렇게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의 적절한 힘만으로도 평평하게 재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과정들, 즉 눈밑 지방 재배치 과정은 아파트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 높이에서 아래쪽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고,
아파트 1층에 속하는 우리 피부나 근육 같은 조직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피부 탄력이 좋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피부 탄력이 급격히 떨어진 분이나 그런 연령대의 고객분들은 혹은 처짐의 양이 애초부터 많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아파트 1층에 해당하는 피부와 이런 근육의 리프팅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